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4월 29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경제가 최악이죠. 지난주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3%, 정말 쇼크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되는 지금 최악의 상태로 우리나라 경제가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괜찮다, 우리나라 경제 기초체력 튼튼하다,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또다시 망언을 하셨는데, 네, 경제 전문가들이 들으면 정말 기가 찰 그런 발언을 또 했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경제 둔화 등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실업률, 외환 보유고 등 국가 경제의 거시 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1분기에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되어 개선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즉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은 외부 여건 탓이고 현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차차 좋아질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들으면서 화가 나는, 어떻게 이렇게 현실을 모를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과 발언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작년에 장하성 정책실장이었죠. 전 정책실장 장하성 2018년 8월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소득 성장 효과가 날 것이다. 정부를 믿고 연말까지 기다려달라. 연말까지 기다려달라는 발언 2018년 8월에 했는데 어땠습니까? 역성장으로 나타났죠. 오히려 또 11월쯤에는 내년, 즉 2019년에는 소득 주도 성장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효과 나타나기는커녕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 8월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부정효과와 긍정효과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10월에는 성장이 외형적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했는데, 성장이 크게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글로벌 외환 위기,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현 소득 주도 성장 특별위원장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2018년 6월에 소득 주도 성장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라고 하는 밑도 끝도 없는, 근거도 없는 수치를 들이대면서 얘기를 했다가 굉장히 언론의 문매를 맞았죠. 2018년 10월에는 국민의 뜻은 소득 주도 성장 100기가 아니라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라고 발언했는데, 지금 제대로 전혀 될 수가 없는 이런 정책들이죠.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기다리면 나아질 것이다, 마치 양치기 소년의 발언들처럼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참모들 정말 현실 부정하는, 그리고 외부 탓만 하는, 남 탓만 하는 이런 발언들을 오다가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이런 수준으로 거의 파탄이 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탄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지금 경제 너무나 안 좋죠. 잠깐만 한번 살펴보시면, 네,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3%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97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을 이룬 것은 한 두세 차례 있습니다. 언제냐면 97년, 8년 그때 IMF 경제 위기 때, 외환 위기 때 한번 그랬었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두 번 이후로, 그러니까 그 두 번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워낙에 외부의 어떤 금융 위기, 전 세계가 동시에 경제 위기로 들어가는, 그래서 모든 나라 국가들의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때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19년 1분기 마이너스 0.3%의 이 결과는 완전히 전 세계와 거꾸로 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를 제외한 우리나라 수출 1, 2위국 중국과 미국 어떨까요? 시장 경제의 어떤 전망치보다 훨씬 성장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 수치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야말로 깜짝 성장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인데,
자, 올 1분기에 사실은 5%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던 중국 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이것은 이제 연율로 환산한 성장률입니다. 6.4% 성장률로 나타나서 작년 4분기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또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성장률이 3.2%, 전 분기 대비 역시 연율로 환산한 수치고 작년 4분기 2.2%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인텔, 굉장히 정말 이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서 미국 증시를 완전히 끌어올리는 이런 효과까지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뭐 미중 무역 전쟁이다 뭐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경제는 굉장히 정책 자체도 성장 중심의 정책을 취하고 있고, 그 결과 기업 실적이 아주 좋게 나타나고 있고, 또 이 성장률이 오히려 정말 한창 성장해야 되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몇 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마이너스 0.3%를 기록을 했습니다. 외부 요인, 지금 외부 요인 탓을 해서 우리 경제가 나빠졌다? 완전히 거짓말이죠.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정말 어떤 참모가 이런 발언을 써줬는지 몰라도 완전 이건 가짜 뉴스입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 상태 한번 조금 더 볼까요? 자, 마이너스 0.3%의 성장률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것은 기업의 설비 투자죠. 기업의 설비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16.1%, 분기 대비로는, 전분기 대비로는 마이너스 10.8%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16.1, 마이너스 10.8%. 지금의 설비 투자가 이 정도로 마이너스 10%가 넘는 마이너스를 기록한다. 유례가 없는 일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투자가 마이너스 10% 넘게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더 암울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미래를 좋게 내다봐야 기업들이 현재 막 투자를 할 텐데, 미래를 비관하니까 지금 설비 투자를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투자는 굉장히 여러모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투자가 이루어져야 이제 총 수요가 이제 같이 증가를 하죠.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제 설비를 사들이면서 기업들이 이제 돈을 쓰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지어진 설비가 이제 가동이 되면서 어떤 제품이 생산이 되고 판매가 되고, 이것이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이런 투자가 끊긴다라는 거죠. 투자가 이루어질 때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고, 투자가 완료되어서 어떤 제품이 판매될 때 또 일자리가 또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투자야말로 경제에서 새로운 어떤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투자가 마이너스 16%가 넘는다. 굉장히 지금도 안 좋지만 앞으로는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기업이 그러면 투자할 여력이 없느냐? 물론 그런 기업도 있겠습니다만은, 한국 기업이 해외에 지금 직접 투자한 금액이 478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투자를 안 하지 해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가 집계된 1980년 이후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에 해외 투자액이 438억 달러였는데, 작년 2018년에는 478억 달러로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 9.1% 증가세를 기록을 한 거니까, 지금 기업들이 지금 다 해외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죠. 국내에서는 도저히 기업을 못하겠다. 해외에 가서 해외에서 투자해서 해외에서 생산하겠다. 이런 기업이 지금 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왜 해외로 나갈까요? 이유 아시죠?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노동 비용이 올라가고, 또 탈원전 같은 정책으로 에너지 비용 상승하죠. 전기요금 올라가니까. 또 법인세 늘어나고, R&D, 뭐 연구개발 세액공제액 또 줄었죠. 그러니까 세금 비용이 증가하고, 대기업에 대한 각종 뭐 규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떤 상장해서 이 기업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같은 물건을 값싸게 만들어야 어떤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이 유지가 되는데, 거꾸로 기업들의 어떤 고비용 구조를 정부가 정책으로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당연히 기업이 제대로
기업 운영을 이 국내에서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경제가 이런 상태인데 문재인 대통령 아까 뭐라고 하셨죠? 한번 다시 살펴보면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 튼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초 체력이 튼튼했던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였죠. 이명박 정부 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한때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었으나 그 다음에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때 우리나라는 플러스 성장률을 지켜냈습니다. 그만큼 기초 체력이 튼튼했던 대한민국은 과거였죠. 지금은 아닙니다. 앞으로 더 나빠집니다. 자,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물가 상승률, 실업률, 외환 보유고 등 국가 경제 거시 지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자, 물가 상승률, 실업률, 외환 보유고. 물가 상승률이 낮다. 이것은 그렇게 좋아할 일만은 아니죠. 경기도 나쁜데 물가 상승도 없고, 그거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말할 수도 있죠.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경제가 좋다라는 어떤 인식을 가지시면 안 되죠. 그리고 물가 상승 앞으로도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이란 원유 수입 중단 사태, 그리고 앞으로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 비용, 전기세 올라가고 하면은 앞으로 물가 어떻게 오를지도 모릅니다. 실업률이 좋다고요? 천만에요. 지금 실업률 통계청 들어가서 통계를 보시면 실업률 2012년부터 쭉 보시면 보통 3%대였습니다. 실업률이. 어쩌다가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어쩌다가 한 번씩 분기 이명박 정부 시절, 박근혜 정부 시절 어쩌다 한 번씩 4%대를 찍은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거의 3%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든 2017년 이후로는 거의 3%대보다 대부분이 4%대 실업률입니다. 지금도 4.3%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실업률이 좋다고요? 천만에요. 실업자 수, 청년 실업률 보시면 지금 고용 상황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착각이죠. 또 외환 보유고가 넉넉해서 우리나라 경제 튼튼하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외환 보유고는 쭉 계속 좋아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2008년 그리고 97년, 98년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외환 보유액을 굉장히 어느 정도 이상으로 유지해 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은 항상 유지를 해왔었죠. 그래서 GDP 대비 외환 보유액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에 26.4%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외환 보유액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줄었습니다. 24.3%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5년 중에 외환 보유액 지금 5년 중 최저 수준이고 국제 순위도도 이 외환 보유액 7위에서 8, 9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가 무슨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지금 거짓말입니다. 지금 이런 정말 눈 가리고 아웅식의 이런 보고 싶은 것, 좋은 통계만 골라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만큼 좋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정말 얼마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런 행태입니까? 이런 행태를 지금 어떤 현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야말로 정책 실패죠. 정책 실패, 반대기업 정책들 이런 정책 실패로 빚어진 경제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식의 언론 탓, 무슨 날씨 탓, 전 정부 탓, 외부 요인 탓을 하면서 이런 식의 가짜뉴스에 가까운 이런 발언을 하는 한 앞으로의 우리나라 경제 전망도 굉장히 어두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